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장률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뭐라고요? 달리산식, 그다음 프레슬러식과 슈나이더식 우리 필기할 때 했었죠. 이 슈나이더식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흉고직경 30 이하, 흉고직경 30 이상. 자, 흉고직경 30 이하는 어린 나무죠. 더 빠르고 30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총 평균 생장량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시고요. 인목 평가에서 생장의 종류 시험 범위에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벌채목의 제적 측정 요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데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객관식에서도 요거 양스말 중후보, 양스말 중후보, 그리고 사리케 말구직경 자승법 6m 미만 6m 이상, 그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약간 이제 공식 자체가 헷갈리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부분 요 식이 지금 중간에 4 중앙 단면적에 4의 가중치가 들어가 있던 거 말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밑에는 6이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앞에 개수가 이 앞에 여기에도 1, 여기에도 1이라는 개수가 숨어 있어서 1 플러스 4 플러스 1 하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공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고요. 일본산 편백나무라고 했으니까 길이 6m 이상의 수입제 적용을 해서 푸시면 되겠죠. 수입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파이 나누기 4. 자, 형수법이란, 형수를 이용해 인목의 제적을 구하는 방법을 형수법이라고 한다. 다울센이라는 사람이 1800년도에 발표를 했고요. 측정 위치에 따라 부정형수, 정형수, 절대형수 이렇게 나누고 부위에 따라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나누죠. 인목의 제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고형수를 좌우하는 인자 앞에 나왔죠? 어떻게 외운다고요? 지연, 형수, 커. 근데 여기 지는 뭐예요? 지하고. 자, 지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자, den진식 문제 못 본 걸로 하세요. 이거 잘 안 나와요, 시험 문제. 근데 우리 뭐 교과서에 엄청 중요한 것처럼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안 나와요. 이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수고 25m, 침엽수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필답 배점이 60점으로 늘긴 했지만 요거 안 해오셔도 붙는 데는 지장 없으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수간석회는 이제 이런 거고요. 뭐 목적이자 이제 뭐 정의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원판을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원판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단면을 측정하는 방법. 시험은 얘만 자주 나오죠. 단면 측정하는 방법. 별이 3개.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수간석회 과정 한번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읽기가 조금 쉬울 거고요. 각 영급에 대한 수고 결정 방법, 직선 연장법, 평행선법. 요거는 사실 요 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우리 그 제적조사법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여서 다음 페이지로 빼야 될 그림인데 여기 들어왔습니다. 전림법엔 이런 방법이 있고, 그냥 읽어보세요. 요거 구분하라고 나오는 것까지는 별로 안 나옵니다. 항공사진을 이용한 산림 조사의 장점, 뭐 그냥 별표 2개 정도만 하고, 자, 표준목법과 표본조사법 이거 자주 나와요. 자, 표준목법은
하르티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 네 사람 정도가 이제 발표를 한 게 나와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하르티히법을 이렇게 나누었죠. 그래서 표준목법은 어쨌든 전 인분에서 표준목 하나를 골라가지고 아니면 표준목 몇 개를 골라가지고 전체 인분을 추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표준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차는 있지만 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표준목법이라는 게 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죠. 저 정도면 평균이 되는 나무야. 이제 이렇게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목법의 종류 시험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럼 외워야 되겠죠. 어떻게 외워요? 이렇게 외웁니다. 표준목을 전인분에서 하나, 표준목을 직경급에서 하나, 표준목을 본수 계급에서 하나, 표준목을 흉고 단면적 계급에서 하나,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법은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뭐 상세히 공부하게 되면 뭐 끝도 한도 없죠. 표준목 제적 산출할 때 흉고, 직경, 수고, 흉고, 영수 세 개 이용해서 내고, 자, 표준지 선정시 유의사항 별 하나, 둘, 세 개 정도 해주셔서 반드시 외우세요. 여기까지는 제가 외우라고 안 할게요. 다만 표준지 선정시 유의사항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표준지를 선정할 때는 우리 전체 우리 작업구역 소반에서 이제 격자를 400 x 400으로 긋죠. 이렇게 긋고 표준지는 여기다가 20 곱하기 20으로 뜨게 되는데 나무 높이가 다 10m가 안 돼요. 그래도 20m 곱하기 20m로 떠야 될까요? 10m 곱하기 10m 뜨시는 게 맞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표준지를 20 x 20 이렇게 할 때는 모양은 어떻게 한다? 정방, 장방, 원현 아무거나 상관없다. 정방형, 이걸 장방형 직사각형, 정방형 정사각형, 장방형 직사각형, 원형 표준지까지 쓸 수 있고, 임상이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하고, 띠 모양으로 산 정상에서 산각에서 산 정상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띠 모양으로 선정합니다. 자, 헤론의 공식 요거 계산하라는 문제가 이딴가다 나오는데 요 중간다리 S 기억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중간다리 스몰 s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스몰 s 곱하기 스몰 s 빼기 a, 스몰 s 빼기 b, 스몰 s 빼기 c 이렇게 네 개를 곱해 주는 게 뭐예요? 헤론의 공식. 근데 s 스몰 s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2분의 a, b, c의 합계. 이렇게 요거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직접 위치에 따른 분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거 반드시 암기. 별 5개. 우리 그 법정님하고 똑같은 지위를 부여할래요. 나머지 수간 제적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 읽어보시고요. 자, 정밀 제적 측정하는 후버 스말리언 사분주식. 사분주식이 뭐예요? 리케식 또는 뉴턴식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나머지 뒷부분은 보지 마세요. 다만 여기 덴진법, 제가 망고법하고 여기 이제 덴진법에 대해 설명을 해놨는데요. 잘 이해가 되고 잘 외워지면 여기까지 하시고, 그게 아니면 하지 마세요. 뭐 전제도 있고. 근데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취미로 기사 시험 보러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실 분들은 뭐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산림 휴양. 춘천에 가면 닭갈비가 유명하죠. 원주에도 닭갈비집 많아요. 맛있는 집. 자, 제가 왜 갑자기 닭갈비 얘기를 하냐면, 조조가 이제 촉한으로 들어간 유비를 잡으려고 이제 깨어내려고 이제 한중 땅을 치러 가죠. 근데 이 한중 땅이 피곤은 한데 이거 철수를 할까 공격을 할까 아주 미치겠네. 이제 그 한중 땅에는 저기 뭐 별도로 장로라는 사람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치러 가니 힘들고 산길이니까 넓은 평야에서 그래서 이제 조조의 참모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부하들한테 미리 철수하라고 막 준비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조조가 이제 저녁 메뉴를 닭갈비로 정해가지고 이제 먹게 됐는데 그 닭갈비를 먹으면서 하고돈이 이제 그 조조의 참모 이제 종군하러 따라온 그 참모 중에 하나인 양수한테 물어요. 이 닭갈비는 왜 그 조승상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철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승상이 한중 땅을 닭갈비 계륵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근데 조조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하우돈은 이제 철수 준비를 막 해요. 근데 조조가 묻죠. 야, 왜 철수 준비를 해? 그러니까 하우돈한테 물으니까 하우돈이 아니 그 승상께서 철수 명령을 곧 내리실 거라고 그래서 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화를 내면서 야 누가 그래? 난 그런 적 없어. 이랬더니 그 하우돈이 저 양수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하우돈을 죽일 수는 없죠. 그래서 양수의 목을 베버립니다. 지나치게 똑똑해서 다른 사람의 뜻을 알아도 어려운 거죠. 이 산림휴양이 산림기사 시험의 계륵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자니 양이 많고 공부 안 하자니 시험에 출제는 되고 환장하겠네. 그래서 제가 공부해야 될 것만 골라드리겠습니다. 여긴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연휴양림의 개념 요거 별 2개. 자원중심형, 활동중심형. 자원중심형의 원시, 중간, 도시형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까지는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숲길, 등산, 트레킹, 레저, 스포츠, 탐방, 휴양, 치유를 활동을 위해 산림에 조성한 길. 등산, 트레킹 요거 외우시고 치유의 숲, 산림 치유의 정의, 산림욕장의 정의 여기까지 외우세요.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연휴양림 지정 목적 읽어보시고 자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다 쓰기가 어려우니까 가나 다 골라 쓰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죠. 그럼 한 번쯤 읽어봤어야 되죠. 산림문화자산의 종류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올 일 없고 산림휴양림 타당성 평가 기준 경관 이치 면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타당성 평가라는 게 뭐예요? 이 사업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이걸 어디다 제출하냐면 도청에다 제출해요. 광역지자체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산림휴양림을 하고 싶으신 분 타당성 평가 어디서 받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 타당성 평가 저한테 의뢰하시면 돼요. 제가 해드려요. 타당 평가 기준은 경관 이치 면적 요게 타당한지 그 다음에 수계 산림휴양 개발 여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어쨌든 한 번씩 나왔던 것들을 다 골라놨어요. 휴양림 내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될 시설, 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여기 시설 기준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제 나오면 다 떨어지겠죠. 자연휴양림 시설의 배치 방법은 집중화 배치와 분산화 배치가 있는데 장단점 한번 읽어보시고요. 휴양 활동은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산림 휴양 시설의 종류 요것도 별 3개 정도. 요건 그냥 읽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산림 휴양은 간단하게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을 골라놨고요. 산림경영 계획서 이제 작성 실무입니다. 이 주관식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시험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만 골라드리겠습니다. 자 이망조사, 지왕조사. 지왕은 뭐죠? 환경. 이망은 이제 임목의 상태. 자, 그러니까 지왕조사는 환경, 이망조사는 임목의 상태. 요거 별이 3개. 하나, 둘, 3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항목. 산림조사 목적 이런 거 있는데 자, 지왕조사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종의 구분, 지왕조사 안에 지종의 구분. 얘는 별도로 별이 3개. 그래서 임목지, 물임목지, 밀임목지. 그리고 밀임목지는 임목 제적 비율이 30% 이하. 그 다음에 아예 못 심는 제지 이렇게 있고요. 방위는 8방이 씁니다. 경사도는 완경급험절 15도에서 5도 단위로 쓰고. 자, 표고, 토성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별이 3개. 점토와 모래 이거 이미 앞에서 다 했던 거죠.
자, 토심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건습도 별이 3개. 건습도 별이 3개. 건조 거의 감촉이 없음. 약건 습기가 약간 묻어요. 약건은 습기가 약간 묻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습기가 약간 묻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 위주로 외우시면 돼요. 지리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지위는 상중하로 표현한다. 지리는 이렇게 나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자, 이망조사, 혼율 계산 이런 거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입력 연급 이렇게 기재합니다. 실제로 기재하는 거예요. 요거 별이 2개. 여기서 수간 밀도라 하면 표준지 내에서 이 수간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80% 이상이죠. 다 밀이 많아요. 자, 최저 얼마, 최고 얼마, 평균 얼마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자, 경급 구분 요것도 어쩌다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자, 인목도의 개념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요. 인목도와 소밀도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뒤에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여기 국유림 산림 경영 계획 지방 산림 청정이 짠다는 거. 국유림 종합 계획은요. 얘는 국유림 관리소장 이분이 짜니까 반드시 구분해 주시고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객관식에서 이미 구분하셨죠. 주관식에서도 나와요. 자, 산림구획, 인반을 구획하는 이유, 인반을 구획하는 기준, 가능한 100헥타 내외 하되 도로, 능선하천 등 자연경계나 도로 등 고정시설을 따라 구획한다. 그리고 인반이 중요한 만큼 소반도 중요하다. 소반을 구획하는 이유, 소반의 구획 방법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옵니다. 자, 면적 계산하는 방법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숯가꾸기 하는 방법 6님 풀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 덩굴리 제거, 무육간벌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죠.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요. 벌채금지구역 시험에 나와요. 별 3개 정도. 임도시설, 사방시설, 휴양림시설, 소득사업, 그 다음에 산림경영계획을 다 짰으면 인가신청서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제 이름입니다. 제 주민등록번호 아닙니다. 자, 영월에 있는 땅인데 실제 필지 아니니까 찾지 마세요. 동생입니다. 자격번호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계획부의 명칭,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실기 공부하면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실무를 다 해보세요. 하나씩 다 작성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인가신청서를 내야 되는 거고 변경하게 되면 변경 인가신청서를 내게 되고요. 나머지 난에 맞춰서 채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정도면 끝인 거고, 자, 산림계획서 안의 내용 이렇게 채우고 뒤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조림, 숯가꾸기, 임목생산, 시설, 소득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다 완성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 작성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별도로 해서 여기 그 기본 개념 문제 이제 이런 거 실어놓은 게 있는데 이건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실기 시험장 질문 및 답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합격 불합격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또 답변을 잘못하면 내가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실기 비중이 40점으로 줄었죠. 실기 시험장 질문과 답변도 한 5점 정도 배점을
감점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감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답변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저 답변 준비 잘 하시는데 하나하나 실제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자면 흉고직경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시험 감독관이 흉고직경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창하듯이 하고요. 똑같이 흉고직경을 측정해야 되는 나무의 위치, 뭐 기타 등등 나머지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한 번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끝부분에 있는데 우리가 주관식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손으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작정 막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이해, 실질적으로 실무에 대해서 쓰는 것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것만 잘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다루거나 이러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우리가 주관식 답안을 채울 수가 있어요.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산림경영계획서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래서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일단 이해를 하신 다음에 쓰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시면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주관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객관식 할 때는 무작정 외우세요. 암기가 최고입니다. 근데 암기도 하려고 해야 외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꾸 이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외우시면 그래도 보탬이 되고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쉽게 외워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여기에 실기시험장 질문 및 답변은 별도로 따로 시간을 1시간 내서 별도로 이제 뭐 현장에서 현장감 있게 찍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자고간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산림기사 실기 성한당 책 산림기사 실기 성한당 교재를 이용해서 제가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 앞부분에 원리 부분 막 설명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뒷부분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임도사방의 비중이 높고 이목경영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수학 조절하고 관련된 부분, 산림 측정하고 관련된 부분, 그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험 잘 보시기 바라고 어쨌든 제가 새 판으로 다시 이제 교재가 나올 때까지 기존 교재 큰 내용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타 수정 많이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책으로 이제 수업하는 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른 시간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